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아랍에미레이트전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AFC마저도 한국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왜냐하면 3위인 레바논과 6점 차이가 나면서 이는 한국이 2패를 하고 레바논이 2승을 해야만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강팀인 한국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이변이 되죠. 당연히 공은 둥글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라크전이 중립 경기가 되면서 한국은 더 유리하니까 이제 아마도 다음 주면 더욱 확실하다고 느껴지겠죠. 한국은 이번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벤투 역대 가장 재미있는 경기라 평가될 만큼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슈팅만 무려 21개가 나왔으니까요. 한국과 이란을 제외한 4개의 팀이 비슷한 실력이다 보니 무승부가 많았는데 한국은 분명 이 팀들을 상대로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경기도 있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마도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있었던 이전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슈팅이 쏟아지면서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의 적극적인 공격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경기에 6개의 슈팅을 쏟아부었는데요. 토트넘은 에버턴전에서 10명의 선수가 8개의 슈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은 그 중에 유효 슈팅이 2번이었고 골대도 2번이나 맞췄습니다. 한국은 시리아전부터 경기력이 확 좋아지고 이란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다 손흥민의 적극적인 슈팅 때문이었습니다. 시리아전 총 7번의 슈팅, 유효 슈팅 4개, 손흥민 골, 이란전 슈팅 3개, 유효 슈팅 2개, 그리고 또 손흥민 골. 그러니까 손흥민이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슈팅을 때리면 경기력과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거의 공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토트넘에 대입을 해봐야겠죠. 토트넘은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였습니다. 에버턴전 무승부 경기는 유효 슈팅이 제로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유럽 예선에서 알바니아를 상대로 해트트릭도 기록한 스트라이커 케인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전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한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효 슈팅이 0일 수 있냐는 거죠. 손흥민 활용법에 문제가 있다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콘테 감독은 무조건 이번 한국 경기에 손흥민의 플레이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급 순간 스피드로 키패스 한 번에 수비들을 무너뜨리고 수비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되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골에 가까운 슈팅도 만들고 골대 안에서 높은 점프력으로 헤딩슛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미 콘테 감독의 전술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윙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이 옮길 것이라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포메이션이 3-4-1-2로 바뀌면서 은돈벨레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살 뺀 알리는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였을 때보다 윙어였을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스트라이커는 결국 일선에서 머물면서 경합 상황에서 골을 만드는 게 주된 부분이다 보니 손흥민이 이 새로운 전술에 어떻게 적응할지 기대 반, 염려 반이 됩니다. 이번 유럽 예선에서 케인이 알바니아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 3골이 모두 골대 근처에서 이뤄진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골 패턴이라는 거죠. 콘테 감독이 인터 밀란에서 우승을 했을 때 라우타로와 손흥민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두 선수는 플레이 성향이 분명 다릅니다. 라우타로는 테베즈를 연상케 하는 선수로 몸집에 비해서 키가 174cm로 작은 편인데 저돌적인 선수다 보니 오히려 황희찬 느낌 같은 선수거든요. 한국 국가대표팀은 거의 고정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드클래스 윙어 손흥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황의조의 공백이 있었고 손흥민이 톱이 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은 황의조 대신 조규성을 세워놓고 그대로 전술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고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콘테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손흥민에게 맞출 리는 없겠죠.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에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서 성공시키는 것이 올 시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무리뉴 감독 때 손흥민을 윙백처럼 사용 안 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더 높은 건 맞죠. 케인은 프로리그에서 포체티노부터 3명의 감독밖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독일에서부터 많은 감독을 만나보고 감독의 성향에 맞춰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전성기의 확실한 스트라이크로서도 성장하면서 국가대표에서 보여준 침투와 헤딩력까지 토트넘에서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은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이 어떻게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냥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도 한국 국가대표팀 같은 플레이가 나와줬으면 해서 하는 말인데요. 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